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설명할 부분 세포 소기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막구조에 대한 인지들이 촘촘하게 쌓여있는 세포 막성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당연히 세포겠죠. 세포는 인지들이 촘촘하게 쌓여져 있고 세포 안에서도 또 다양한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물하고 동물,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우리들은 진화된 형태의 세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장균, 아메바, 표정들이 다 대장균은 아메바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죠. 한 개의 세포.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도 또 클래스가 두 개로 나뉘어져. 되게 원시 형태의 세포냐, 진화된 형태의 세포냐, 악성 소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냐로 두 개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지금 나눠졌던 프린트는 두 개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야. 나눠졌던 프린트 앞쪽 맨 앞에 보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비교해서 나오죠. 프린트. 여러분 책에 넣다 보니까 이걸 좀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복사를 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프린트에 보시면 세포 소기관을 크게 원핵세포랑 진핵세포로 나눌 수 있고 이 원이 으뜸원은 아니야. 으뜸원이 아니라는 게 원시 형태의 원이야. 오케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세포 생물로 되어 있는 누구도 아메바 그리고 대장균 그들도 한 개 세포로 되어 있는데 대장균은 원핵세포고요. 오케이? 아메바는 똑같이 한 개 세포로 되어 있지만 진화된 형태의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메바라고 하는 세포 안에 되게 많은 분업화된 막성 소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분리된 분업화된 기능적으로 나뉘어진 막성 소기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막성 소기관이 없다. 그래서 원시 형태의 세포입니다. 막성 소기관이 없습니다. 막구조로 되어 있는 소기관이 없어요.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림상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 원핵세포는 세포 제일 바깥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당연히 세포막이 있겠지. 그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기 위한 세포막이 있을 거야. 당연히 진핵세포도 세포막이 있을 거야.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게 하는. 그렇죠? 이 세포막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로 되어 있다고? 인지질 이중충의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오케이? 인지질 이중충의 막단백질로 세포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걸로 되어 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둘 다. 그리고 얘네들 세포니까 자신의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자신만의 고유한 정보들. 그걸 뭐라 할까? 두 글자.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두 글자. 배웠잖아. DNA. DNA는 세 글자인데 DNA 같은 거. 핵산. 맞아. 핵산. DNA 같은 거. 핵산.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한 모두 명령어를 고유한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야 고유한 생명체의 기본 단위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유전 정보를 누구는 원핵세포는 세포질에 이렇게 환상으로 펼쳐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공간을 다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죠.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근데 누구는 진핵세포는 이 유전 정보가 너무너무 소중해. 혹시나 화학 반응하면서 이 유전 정보가 손실되거나 손상되거나 없어지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별도의 핵이라고 하는 공간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별도의 핵이라는 공간이 세포막이 내부로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그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구조처럼 바뀐 거야. 오케이? 내부에 이 세포막이라는 게 내부로 이렇게 함입되어 들어가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핵세포처럼 가지고 있던 그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구조처럼 핵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저 세포를 발달할 때 함몰되면서 세포막이 함입되어 들어가면서 핵막을 만든 거야. 오케이? 핵막을. 그래서 보시면 원핵세포가 있고 진핵세포가 있는데 원핵세포는 원시 형태로 핵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이 없고요. 진핵세포는 자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핵을 구성하게 하는 이 막구조가 인지디중충 막으로 되어 있는 성분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세포막에 존재하는 그 화학적 성분하고 똑같거든. 핵막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진핵세포는 핵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원핵세포는 핵이 있어요. 핵이 없어요.
돼요? 핵이 없고요. 오케이? 핵이 없다고 해서 핵산이 없는 건 아니야. 핵산은 고유한 유전 정보니까 핵산이 많대. 왜? 키워드 워딩이 비슷해. 그죠? 키워드 워딩이 비슷하니까. 근데 한 글자 차이로 의미를 각각 다 갖고 있지. 핵은 없지만 핵산 유전물질은 갖고 있어. 그지? 핵산이 없으면 안 돼.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핵은 핵 있고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 핵산도 있고. 그 다음 그 핵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을 자 그걸 구성하게 하는 막 구조가 있는데요. 그걸 핵막이라고 합니다. 네, 핵막은 이중막 구조예요. 핵막도 있습니다. 핵막도 있어요. 핵막 이중막 구조입니다. 막이 바깥에 막이 있고 바깥에 막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이중막 구조야. 이중막. 오케이?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 구조. 세포막과 같은 인지지 이중막이 하나 더 있는 구조야. 오케이? 그래서 이중막 구조에 해당하는 핵막을 가지고 있더라. 누구는? 진핵세포는. 그래요? 인지리중추막에 쌓여져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또 있어. 그런 공간. 거기에 이제 유전 정보인 핵산을 담아두고 있어. 그게 핵이라는 공간이야. 진핵세포는 그래서 핵을 다 가지고 있더라. 되겠니? 오케이? 그 외에 또 어떠한 세포 소개가 가지고 있냐면 지금 원핵과 진핵세포 두 개의 차이점만 설명해드렸어.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너는 어떤 세포냐 물어보기도 하니까. 되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는 동물세포나 그죠? 식물세포 모두 다 뭐에 속해? 진핵세포에 속해? 진화된 형태의 세포에 속해? 오케이? 자, 그래서 많은 막성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동물세포도 식물세포도 막성소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이 막성소기관들을 다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할 거야. 오케이?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거고 그것들이 기능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것과 관련된 일 또는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해주는 세포 소기관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해. 오케이? 잘 따라와주면 좋겠어. 오케이? 처음 들어본 내용이 있으니까. 자, 일단 볼게요. 저렇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아까 동물과 식물은 둘 다 진핵세포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랑 제일 가까운 동물하고 식물세포 두 개를 비교해서 각 세포 소기관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가장 기본 수준으로 나와. 오케이? 일단은 그림을 그려봐보면 자, 일단 지금 이 진핵세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핵을 내가 여기다가 확대를 좀 해볼게. 핵막이 이렇게 있고요.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여기 안에 당연히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막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한 개의 막 구조가 또 있어요. 이렇게 막단백질에 쌓여있는 구조. 오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막이 인지이중촉막에 쌓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내부로 함몰되어 들어갔으니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식물세포, 동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다 막성 소기관들은 세포막과 동일한 막구조야. 인지들이 중추막이 내부로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늘 나열할 모든 막성 소기관은 다 저 똑같이 다 인지들이 중추막에 막단백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막이 또 있는 이중막 구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 대사와 관련된 누가 있냐? 이 바깥쪽에 있는 핵막이 두 개 막이잖아. 바깥쪽에 있는 핵막이 내부로 세포질이라는 공간. 나머지 공간이 세포질이었었지? 그치? 그 세포질이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마치 네트워크처럼 되어 있는 이런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세포의 내부의 주변에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으면서 어떤 아이는 얘네들을 가지고 있기도 해. 어떤 아이는 마치 전자현미경상을 봤을 때 막 기미 주근기가 되게 많이 껴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으로 보이는 애들이 막 붙어 있어요. 이 파란색에다가 점점점점 우리 뭐라고 칭하냐면 라이보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칭해진 애를 라이보솜이라고 해요. 라이보솜. 얘는 라이보솜. 오케이. 예전 명칭으로는 리보솜이라고 얘기했었어. 오케이. 리보솜, 라이보솜. 자, 그리고 어떤 애는 얘가 안 붙어 있기도 해. 라이보솜이 안 붙어 있기도 해. 오케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 자,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랑 요 다음으로 그죠? 핵막까지 가까이 붙어있는 건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애들도 있고 라이보솜이 안 붙어있는데 마치 와이파이 모양처럼 생긴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와이파이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와이파이 졸려요? 더워요? 나는 덥나봐. 나 좀 외출은 벗을게. 자, 혹시 더우시면 얘기하세요. 괜찮아? 언니? 여기 들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자, 요게, 그렇게 네트워크처럼 생긴, 오빠 괜찮아요? 네트워크처럼 생긴 얘가 있고요. 얘에서부터 뚝 떨어져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와이파이, 이제 뭐 수신이 어떻게 돼요?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와이파이 원탑 생긴 아이가 있는데 얘네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것.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뭘 막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 얘를 거친 녀석포체라고 해. 네, 여러분 책에는 그냥 소포체라고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생명이 진하신 경우들은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난 설명을 안 해줄 수가 없어. 다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고요. 근데 저 소포체가 조밀조밀한 라이보솜을 안 갖고 있는 소포체도 있죠. 쟤는 매끈한 소포체입니다. 매끈한 소포체예요. 왜? 라이보솜을 안 갖고 있으니까 전자협력형상으로 봤을 때 스무스해 보여. 오케이? 얘는 전자협력으로 봤을 때 우둘투둘해 보여. 막 붙어있으니까. 막 이렇게 붙어 보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거치면 소포체, 쟤는 매끈면 소포체. 그럼 라이보솜이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냐 여기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 거치면 소포체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애가 있죠. 얘가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일단 이름을 기억해 둡시다. 골지체.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라이보솜은. 자, 라이보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또 부가적으로 할 거예요, 오늘 시간에.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세포질에 프리한 상태로 이렇게 큰 단위체나 작은 단위체로 돌아다니고 있었어. 큰 단위체나 작은 단위체 각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라이보솜이 있어요. 둘 다 라이보솜입니다. 오케이? 근데 걔네들이 해준 역할, 세미나 무슨 역할을 해줬을까, 라이보솜은? 라이보솜이 3D 프린터야, 3D 프린터. 비유를 하자면. 3D 프린터 어떤 역할을 줘? 프린트 해줘요. 말 그대로, 그죠? 뭔가 이런 형상을 만들어줘 라고 신호를 주면 거의 안 맞게끔 다 똑같이 구현해서 만들어주죠. 걔가 짠짠할지 안 짠짠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다 구현해서 만들어주긴 해. 그치? 오케이. 그래서 즉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 합성 장소야. 단백질 합성 장소.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해주게 하는 장소입니다. 단백질 합성이에요. 합성이라는 건 뭔가 입력값을 줬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입력값을 주면 그 입력값에 알맞게끔 결과물을 만들어내준다. 오케이? 3D 프린터처럼 그게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우리 표현하는 겁니다. 라이보솜의 기는 단백질 합성 장소예요. 돼요? 단백질 합성 장소.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 지금 라이보솜이 부착되어 있는 거치면 소포체는 얘가 라이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단백질과 관련된 뭐 부가적인 역할을 더 보겠죠.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채로 뭔가 일을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의 기능은 자 먼저 결론부터 적어줄게. 단백질을 이동하게 하는 통로거나 단백질의 이동 통로. 다른 말로 단백질의 성숙을 담당한다. 성숙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워딩으로 설명해. 단백질을 이동하게 해 또는 성숙하게 해 이런 워딩으로 설명합니다. 돼요? 이동하게 해, 성숙하게 해. 오케이. 자 그리고 골지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 먼저 기능적으로만 설명할게요. 단백질을 성숙하게 하는 통로인데요. 성숙뿐만 아니라 뭐도 하냐? 성숙뿐만 아니라 분비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성숙하는 통로, 성숙되는 장소, 성숙하거나 또는 분비된 통로.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생님, 성숙은 둘 다 어디? 여기든. 거치면 소포체든, 매끄면 여기 골지체든 둘 다 성숙이라는 키워드 둘 다 들어가 있네요. 맞죠? 둘 다 성숙이라는 키워드는 둘 다 들어가 있는데, 누구만? 얘는 이동, 얘는 뭐라고 했어? 휴비는 뭐라고 써져 있어? 분비. 그죠? 분비는 골지체한테만 쓴다고. 그지? 골지체는 뭐가 없어? 라이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골지체는. 기억해놔.
자,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한번 만들자. 명호야, 거기 문 좀 열어줄래?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조시는 분들 보여주는데 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네. 뭐, 넌 아니야? 산소가 부족해서 좋은 게 아니야? 원래부터 좋았던 거야? 안 들었단게요. 내가 착각이 나오다 그러면. 뭐, 좋을 각인데? 작은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거치면 소포체, 매끄면 소포체, 그 다음 골지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거치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부착되어 있고,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장소니, 라이보솜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단백질과 관련된 일을 도모를 하는 거고요. 도와주는 거고요. 누구는? 거치면 소포체. 근데 지금 거치면 소포체랑 매끄면 소포체가 두 개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라이보솜이 안 부착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라이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라이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단백질과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해줘. 자, 적어줘봐. 여러분 책에 보시면 많은 세포소기관의 기능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 그 중에 여러분 책에는 소포체 하나만 나와 있거든? 소포체 하나만 나와 있어. 그지? 소포체 한 개만 나와 있는데 이 소포체가 주로 단백질을 대사하게 해주는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도 있고요. 라이보솜이 따따따따따따 안 붙어있는 매끄면 소포체도 있는데 매끄면 소포체는 당연히 그러면 3D 프린터에 해당하는 라이보솜이 부착이 안 돼 있으니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단백질과는 관련이 없는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을 합성하게 해준다거나, 오케이? 또는 지질을 합성하게 해준다거나, 탄수화물이나 지질 합성과 관련된 일을 해줘. 매끄면 소포체. 그러니까 이거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책에다 적어줘. 책에다가. 왜? 프린트에는 나열이 되어 있지만 프린트는 왔다 갔다 하면서 버려질 수 있잖아. 근데 책은 보잖아. 책에는 뭐만 나와 있어? 거치면 소포체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매끄면 소포체까지도 기억하셔야 된다. 돼요? 오케이. 거치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동하게 한다거나 성숙된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거치면 소포체고 매끄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일이죠? 탄수화물이나 지질 합성과 관련된 일을 해줘. 단백질하고 상관없이. 됐죠? 그러니까 뭔가가 합성되거나 이동될 때 기능해주는 것들이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의 전사 번역이라고 하는 걸 또 설명하면서 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되어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또 뭐도 있냐면, 이렇게 막에 싸서 있는 막 구조로 되어 있는 막성 소기관이 있어. 얘도 인지질 이중 중에 쌓여있고,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주로 식물세포만 얘를 가지고 있거든? 왜냐면 식물은 배설기관이 있어, 없어? 배설기관, 식물. 없죠? 식물이 막 소변을 본다거나 그런 쪽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어. 식물은 배설기관이 없다 보니까 여분의 물이나 여분의 노폐물들, 여분의 뭐 이온들, 여분의 이온들 얘를 저장하고 있는 주머니야. 오케이? 그게 뭐야? 에코야. 에코. 식물세포만 주로 발달해서 가지고 있는 막성 소기관입니다. 오케이? 근데 동물은 에코가 주로 없어요. 근데 에코라고 하는 그 원이 이제 그 과학자들마다 서로 주장이 비일비재해. 서로 달라. 그래서 동물도 약간의 여분의 에코와 같은 막성 소기관, 여분의 막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이 있고요. 아니다. 에코라고 하는 건 여분의 물과 노폐물을 담아둔 주머니니까 식물세포만 주로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 자, 시험 문제는 누가 내? 여러분들 내신 문제는. 내가 내?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여기 이 나오니 학교에서 수업이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주장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야, 근데 내가 볼 때 식물세포만 발달되고 동물은 안 발달돼 있어. 그럼 식물세포만 발달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오케이? 근데 아니야. 동물도 약간의 에코를 갖고 있어. 그렇게 갖고 계시는 선생님은 그럼 에코는 식물만 가지는 세포 소기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그럼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수능은 서로 의견이 비일비재하니까 그죠? 논란이 있는 것들은 집어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에코, 동물세포, 식물세포 둘 다 약간 그러니까 동물은 식물보다 명확하지 않지만 약간의 에코가 있는 거다라고 수능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은 아닐 거다라고 나올 거라고 수능에서는. 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식물세포만 발달된 세포 소기관 동물, 식물 둘 다 발달된 세포 소기관으로 구분지어서 같은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별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문자 드신 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는데요?
오빠 여기 숙박업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식사는 앉아요. 아닌데. 자, 지금 깨어 계시는 거 맞죠? 알겠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에코는 제가 보실 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식물만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해. 내 학교 선생님이 야, 식물만 발달되어 있다! 라고 막 주장하시면 그럼 그 내신에서는 아, 에코 식물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가셔야 된다. 내 말 이해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수구나 내 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지만 주로 식물에 발달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식물은 뭐가 없으니까, 배설계가 따로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분의 물이나 여분의 이온들을 저장해 놓는 주머니 같은 구조가 에코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식물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그럼 뭐 있냐? 여기 보세요. 식물은 세포 막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주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바깥에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뭘 갖고 있어요? 세포 벽을 갖고 있어요. 외형을 탄탄하게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오케이? 식물은 세포막 말고도 제일 바깥에 뭘 갖고 있냐고? 세포벽을 갖고 있다고. 세포벽은 탄수화물로 되어 있다고. 동물은 세포벽이 있다고 없다고. 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전 세포벽 성분은 어떤 화학 성분이야? 이름이 뭐였어? 식물 세포벽 성분 이름 뭐였어? 5글자. 탄수화물이 4글자인데요. 탄수화물 중에 뭐였어 이름이? 이름이 뭐였어요? 그래서 얘가 음식물 통에 우리가 들어오면 동물 세포는 걔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없어서 배변 작용을 도와준댔잖아. 막 이렇게 실처럼 되어 있어서 실처럼 되어 있어서 똥이 잘 싸질 수 있도록 도와준댔잖아. 섬유질인데 다 3글자잖아요. 5글자 뭐였어? 탄수화물 뭐? 셀룰로스. 네, 셀룰로스요. 탄수화물 중에 구조 다당류, 연어야 구조 다당류에 해당하는 뭐로 이루어졌다? 기억해야 돼. 셀룰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탄수화물로 되어 있더라. 기억하십시다. 혹시 안 적어져 있으면 적어주세요. 세포 벽성분.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벽성분은 세포 바깥쪽에 있는 탄탄한 구조인데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대요. 탄수화물인데 셀룰로스라고 하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동물은 저 셀룰로스를 동물의 소화기관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배변작용을 도와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세포벽은 확실히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야. 그럼 거기다가 추가로 식물세포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 중 뭐? 식물하면 뭐 떠올라? 스스로 양분을? 염색체? 엽록체지. 염색체는 세포 분해할 때 나오는 그 막대기 같은 구조고 엽록체.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있었죠. 광합성. 그럼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포 소기관 어떻게 생겼냐? 엽록체 설명해줄 거야. 엽록체는 정확히 말하면 얘도 자 3중막입니다. 즉 막성 소기관인데 막이 외막, 내막, 틸라코이드막이라고 하는 3개의 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바깥에 막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막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금 동그라미 그린 게 이 인지지 중심막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전 쌓아진 것처럼 생긴 얘네들이 있거든요. 얘를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할게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개가 이렇게 외막이 있고요. 안쪽에 또 내막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동전과 같은 틸라코이드라는 이름의 얘도 인지질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막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런 막이 이렇게 쌓여서 쌓여 있고요. 얘네들끼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동전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엽록체예요. 왜냐면 마이토콘드리아랑 그림을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니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인지질 이중성 막구에 쌓여 있는 이 구조인데, 그죠? 막구조 있고 또 막구조가 또 있고 또 막구조가 또 있는 거야. 정확하게 보면 3중막 구조죠. 하나, 둘, 세 개니까. 그지? 근데 3중막까지 디테일하게 나누면 너무 복잡해서 오케이? 그냥 엽록체를 2중막 이상의 구조다라고 해서 2중막 구조라고 표현해요. 2중막 구조. 오케이? 외막과 내막과 틸라코이드 막의 외막, 내막, 그죠? 틸라코이드 막. 정확하게 보면은 얘는 2중막 이상의 구조. 2중막 구조야, 2중막 구조. 선생님, 인지질 2중충하고 2중막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인지질 이중충에 거기도 숫자가 2 들어가네? 그러니까 친구들 단순하게 여기도 2 들어가 저기도 2 들어가니까 똑같은 멘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인지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인지질 이중충 막구조죠. 오케이? 얘가 막구조. 다른 말로 이렇게 하나의 막을 이걸 단일막 구조라고 해. 단일막. 한 개의 막이니까. 근데 봐봐. 요 핵도 이 단일막에 해당하는 게 하나, 두 개 있지. 핵도 핵막도 한 개, 두 개 있잖아. 보고 있니? 네. 하나, 두 개 있지. 핵막도. 그래서 핵막도 이중막구조야. 오케이? 하나,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막이 하나, 두 개 있어서 이중막구조. 핵막도 이중막구조. 그리고 누구? 염록체.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막이 한 개, 두 개, 정확하게 세 개 있어. 원래 삼중막구조라고 해야 되는데 삼중막이라고 디테일하게 구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중막 이상이다라고 해서 이중막구조라고 하자 했다고요. 오케이. 인지질 이중충하고 다르죠? 얘는 인지질 이중충 구조고 인지질 이중충 구조가 한 개 있고 또 있으면 그게 막구조가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이해됐죠? 한 개 있고 또 있으면 막구조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녹색 색소가 엽록소가 여기 틸라코이드 막에 꽂혀 있어. 엽록소가.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해. 그래서 뭐를 간단하다나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가 들어가. 맞죠? 그리고 비에너지가 들어가. 어디로? 엽록체로. 그래서 뭘 만들어줘? 쿵착 연결해서 탄소 6개, 12개, 6개로 되어 있는 뭘 만들어? 최초로 포도당을 만들어. 오케이? 유기물을 만든다고. 유기물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산소랑 기체가 발생해. 돼요? 이게 광합성 전체적인 식이야. 오케이? 돼요? 되죠? 그래서 얘만, 누구만, 염록체만 식물세포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서 식물이 스스로 유기물을 스스로 셀프로 합성하는 거라고. 그래서 독립영역생물이라고 한다고. 돼요? 오케이? 그런데 과학자들이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희한한 구조가 있어. 어떤 희한한 구조가 있냐면 염록체 자체에 아까 핵 속에 이런 유전 정보가 들어있잖아. 핵산. 그치? 그 다음에 지뢰세포는 자신만의 유전 정보가 이렇게 환영으로 세포들이 펼쳐져 있댔잖아. 그치? 근데 보니까 얘도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세상인 것처럼 염록체 자체의 DNA를 갖고 있고 염록체 자체의 라이보솜을 가지고 있대. 그게 광합성에 관련된 메인의 역할을 스스로 셀프로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다 접어줘. 자, 얘는 이중막 이상의 구조, 염록체 이중막 이상의 구조, 이중막 구조. 그리고 자체 DNA와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자체적인 라이보솜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유기물이라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냈잖아. 무기물이 들어가서 유기물을 만들어냈잖아. 규민이 자지 말고, 앉았다고 뻥치지 말고, 유기물로 스스로 만들어냈죠. 무기물이 이산화탄소 무기야. 유기물이 포도당이야. 그치? 유기물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해줘. 세포 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오케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얘가 좀 더운 것 같으니까 혹시 졸리신 분은 좀 주무시고요. 아니면 음료수 시원한 거 가지고 오셔서 잠깐 쉬자마자 한 쉬는 시간이 길진 않거든요. 한 7분 정도밖에 없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이 마이토콘 이제 염록체 끝나고 마이토콘이라 설명하고 나서 다른 것들도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졸리신 분은 좀 주무시고요. 땡치면 바로 할게요. 수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 그죠? 세포벽 갖고 있어. 근데 또 뭐도 갖고 있어? 염록체도 갖고 있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역할을 염록체는 해. 그리고 얘는 실질적으로 외막 있고 내막 있고 틸라코이드라는 막을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보면 3중막 이상의 구조인데 근데 우리는 2중막 구조라고 칭한다고요. 2중막 구조. 근데 이제 식물과 동물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겠죠. 자, 식물세포, 동물세포 둘 다 가지는 세포 소기관은 뭐가 있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원내세포 설명 끝났으니까 동물세포 그림을 그려볼게요. 동물은 동그랗고요. 왜? 세포막만 있고 세포벽이 없으니까 둥그렇게들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핵막이 있겠죠. 핵막. 오케이? 얘도 똑같이 거치면 소포체나 그죠? 골지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라이보솜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매끄면 소포체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식물, 동물 둘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존재하는 같이 여러분 명량 핫도그에 핫도그 먹을 때 케찹 뿌리잖아요? 케찹 뿌린 것처럼 안에 주름진 세포 소기관, 주름진 막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 구조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들어갔어.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여기다 확대를 해보면 마이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그림 볼까? 이렇게 막구조가 있고요. 인지지중추 막에 쌓여있는 인지지중추 막에 쌓여있는 막구조가 있고 또 안쪽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있는 막구조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인지지중추 막에 쌓여있는 막구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이중막구조죠. 이중막구조.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자, 얘는 마이토콘드리아 기억하십시다. 식물과 동물세포 둘 다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어떤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하냐?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이라는 화학적 합체를 직접 쓸 수 없어요.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포도당이라는 화학적 합체를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이 들어가고 동시에 산소라는 기체가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포도당이 달러야. 우리나라는 달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편의점에 가야 육개장 같은 거, 삼각김밥 같은 거 하나 사 먹지. 달러를 내. 그럼 바로 바꿔주진 않지. 그죠? 바로 못 바꿔줘.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이런 유기물들을 세포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화폐로 바꿔줘요. 그런 세포 소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럴 때 산소라는 기체가 꼭 들어가고요. 그죠? 그 화학적 화폐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이런 워딩으로 얘기하고요. 생명활동 에너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 포도당은 달러면 그지?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거치면서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하는 이 워딩으로 만들어진 거. 얘를 비유를 할 때 우리나라 돈. 오케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장소가 어디라고?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오케이? 자, 근데 얘의 실질적인 화학적 구조는 ATP라고 하는 아이야. 얘는 약자야.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탄소나 질소나 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보다 복잡한 탄소 화합물이야. 오케이? 그래서 화학적 분자야. 화학 분자. 그걸 우리 간단하게 생명활동 에너지라는 워딩으로 설명한다고. 얘를 의미를 파악할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주로 우리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폐,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 신사에 파는 거. 그죠? 얘는 달러.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꿔주는 거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이산탄소라는 기체도 발생돼. 이렇게 물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는 애가 들어가. 산소라는 기체가 꼭 필요해. 연호야. 힘내봐. 자, 포도당이라는 이 화학적 분자가 들어가고 산소라는 기체가 꼭 필요하고 그걸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생명활동 에너지는 ATP로 바꿔주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탄소라는 기체는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꼭 나온다고. 그러니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뺐거든. 숨 쉬는 것처럼 얘가 횡물이 이렇게 돌아가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하냐?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포도당이라는 거 하는 에너지원을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화폐인 생명활동 에너지인 ATP로 바꿔줄 때 산소가 꼭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서 바깥으로 나가니 숨 마시고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것처럼 된다 해서 세포 호흡의 장소라고 해요. 이 세포 호흡은 식물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동물 식물 다 해야 돼. 식물은 스스로 달러를 만들어냈다면 달러라고 하는 걸 달러 스스로 생명활동을 통해서 달러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 달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달러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우리나라 돈,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마이토콘드리아야.
오케이? 근데 마이토콘드리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지중충에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막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또 있잖아. 그치? 그러니 염록체와 거의 공통적으로 이중막 이상의 구조야. 이중막 구조. 그죠? 이중막 구조. 그죠? 그리고 얘도 화학적인 포도당이라는 에너지. 근데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생명력 에너지.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하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염록체와 동일하게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고.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 공통점. 그죠?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더라. 누구도 마이토콘드리아도. 그죠? 그리고 얘도 이중막 구조더라. 그죠? 이중막 구조더라. 그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 마치 마이토콘드리아도 하나의 큰 이 식물세포나 동물세포의 공통된 큰 하나의 세상 안에 조그마한 자체적인 자신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아도 마이토콘드리아 자체 DNA 그리고 자체 라이보솜을 갖고 있어. 마이토콘드리아도 마치 염록체랑 비슷비슷하게 마이토콘드리아의 자체적인 환영의 DNA 그리고 조그마한 자신의 자체적인 라이보솜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것도 적어주세요. 자체적인 DNA와 마이토콘드리아 DNA와 적어줘. DNA와 자체 라이보솜을 가지고 있더라. 있을 유자야. 가지고 있더라. 적으니 여러분 책에다 적어줘. 책에다. 책에다. 적었어? 규빈이? 네. 그래서 자체 DNA, 자체 라이보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염록체와 누구의? 마이토콘드리아의 공통점입니다. 오케이. 둘 다 또 이중막 구조고요.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을 묶어서 많이들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나중에 물질 대사를 하다 보면 또 배우겠지만 특히나 광합성은 낱개로 있었던 걸 합체를 해주는 거니까 동화작용이라는 장소고 세포는 오히려 큰 덩어리를 뽀개는 거거든. 더 작은 덩어리로, 더 작은 분자로. 그래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장소로 구분하기도 해. 네, 여기가 아직 물질대사가 시험 범위가 아닌 친구들은 여기까지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단원간 통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일을 공통적으로 다 수행하더라, 둘 다. 자, 그러면 있을 유. 있다고. 있을 유. 라이보솜이 있더라. 있을 유. 그래서 동그라미로 바꿔줄게요. 있어요. 라이보솜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라이보솜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식물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가 뭐 있어요? 식물 세포만 가지는 세포 소기가 연옥체, 세포병,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의 주장 의견에 따라 엑보를 포함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막구조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가 아니냐, 막구조가 아니냐로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막구조로 되어 있냐, 인지지중충에 막단백질을 가지는 막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자, 일단 보면 당연히 핵막 막구조겠죠? 그죠? 핵막 막구조. 핵막이 확장돼서 만들어진 거치면 소포체도 얘가 그대로 바깥에 있는 두 번째 핵막이 확장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거치면 소포체도 뭐고 있어? 막구조. 오케이? 거치면 소포체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노지체. 걔도 거치면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네도 다 막구조야. 인지지중충의 막단백질을 가진 막구조야. 오케이? 골지체도 막구조야. 그럼 매끈면 소포체도 막구조겠지? 그치? 오케이, 막구조야. 그러면 염록체, 아니 염록체다. 액부, 얘도 막구조겠지? 막구조, 인지지중충 막에 쌓여서 막구조. 그 다음 세포벽은 막구조가? 인지지중충 막에 쌓이는 구조야? 아니죠. 아까 탄수화물 셀룰로스로 되어 있댔잖아. 그치? 걔는 그냥 탄수화물 성분이야. 셀룰로스야. 그러니까 얘는 막구조야, 막구조가 아니야? 막구조가 아니야. 막구조 아니야. 또 하나 또 있어. 막구조가 아닌 거. 막구조가 아닌 거 또 있어. 뭐 있냐면 여러분 설명에서 제가 간단하게 단백질 합성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줬지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들어있는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되어 있는 라이보솜 있죠? 거기 옆에다가 적어줘요. 여러분 책에다가. 얘는 막구조가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막성 소기관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전에 생물 시간에 mRNA, RNA, tRNA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얘는 동그랗게 이렇게 라이보솜이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로 써져 있긴 하지만 머리카락처럼 생긴 라이보솜을 만들게 하는 라이보솜 RNA, 단일 사슬의 라이보솜 RNA들이 얘가 엉키고 돌돌돌돌돌 말려서 이렇게 RNA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리보솜을 구성하게 하는 RNA들이 엉켜서 만들어진 것이 막성 소기관이 아니에요. 인질 이중 조막에 쌓여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막구조가 아닌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식물세포, 도플세포 공통점으로 가지는 세포소기관, 그 다음에 각 세포소기관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했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 있냐면, 자, 이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세포소기관들이었어. 두고 드려라? 연동체. 오케이? 근데 자, 우리가 물질 대사나 또는 이 생명 시스템의 마지막 소단원인 전사 번역, 생명 중심 원리를 배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사시키고 어떻게 해서 단백질을 만들 건지 이렇게 전사 번역을 할 때 이 세포소기관 이 단원하고 연결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아직 전사 번역까지 다 여러분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 일부 몇 개 학교들만 학교 선생님이 생물이 좀 진하시면 지금 여러분 2주 들어갔잖아요. 학교 첫 주, 두 번째 주, 그지?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하게 해야 되니까 개념이 먼저 진도가 나가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나갈 건데 아마 전사 번역까지는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럴 때 혹시 학교가 내가 생물이 좀 진해서 학교 선생님이 생물이 주로 많이 들어오셔서 생물을 1학기 중간고사때 싹 다 생물 1학기 범위 싹 다 하신다더라 중반때 기말할 때는 생명이 없다더라 이런 학교들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은 추가로 제가 진도 나갔던 개념 설명을 보시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뭘 지금 전사와 번역과 연결된 또 우리 전사 번역하면서 설명하긴 할 건데 전사 번역과 연결된 세포 소기관 어떻게 해서 자 여기다가 세포에 유전 정보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유전자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다 꺼내다 써야 돼. 그러니까 원본은 손실되거나 손상되거나 훼손되면 안 돼. 그치? 원본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훼손되는 것 없이 원본은 DNA상에 그대로 붙어 있는데 그치? 원본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효소, 특히 뭐 인슐린 같은 거. 오케이? 인슐린은 세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세포 바깥으로 분비돼요. 인슐린 뭐였어요? 호르몬이었죠. 그 호르몬 어떻게 작동했어요? 호르몬 이자에서 만들어졌죠? 여러분 중3 때 배웠어요?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이자의 특정 내분비생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이자에서 기능해요? 아니면 표적기관이 어디였었어요? 표적기관이 단이었었죠. 단. 그치? 그래서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이자를 방지하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흘러가가지고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이 간에 뿅 들어가서 기능을 수행하는 게 호르몬의 주 역할이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되는 단백질이야. 오케이? 그렇게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볼까 해. 얘가 이자 세포고, 이자 세포에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야. 오케이?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 정보들이 있는데, 근데 그 유전자 정보로부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 원본이 항상 손상되면 안 돼. 왜? 필요할 때마다 인슐린 딱 한 번만 필요해 일생에서? 아니야. 여러 번 자주 필요해. 그치?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놔둔 채로 원본을 상보적인 형태로 이렇게 카피를 한다고. 이 카피된 형태의 RNA를 우리 뭐라고 해? 메신저 RNA, mRNA라고 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이렇게 카피되는 걸 전달하여 복사한다라고 하여 전자라고 해. 상보적인 형태로 DNA에 있는 인슐린 유전자 일부분의 정보를 그대로 카피하는 mRNA로 카피되는 과정. 그게 전사야. 오케이? 그래서 전선에서 만들어진 카피체가 메신저 RNA입니다.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메신저 RNA 상태로 이렇게 카피된 이 상보적인 형태의 정보가닥이 어디를 통해 나와? 핵공을 통해 빠져나와. 핵공이라고 하는 핵에 뭔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게끔 해주는 구멍이 있어. 핵공을 통해 빠져나와.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 핵공을 통해 얘가 빠져나올 거야. 돼요?
오케이? 그럼 슉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를 살짝 지워볼게요. 우리 누구누구 거치면 소포체와 누구 골지체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주려고 해 지금. 돼요? 그럼 빠져나오게 되면 지금 원래 이게 지금 쭉 빠져나와서 핵공홀통이 쭉 빠져나오면 이게 메신 자리가 있죠? 빠져나왔어요. 여기를 통해서 슉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나머지 공간이 지금 다 세포질이야 얘들아. 계속 상상하고 연상을 해야 돼. 이 세포질이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라이보솜이 포리 상태로 있댔잖아. 오케이? 거치면 세포 초포체에 따닥따닥 붙어있기도 하지만 포리한 상태로 큰 단위체, 작은 단위체의 소포체들이 라이보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근데 그 라이보솜들이 일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일해야 돼. 이 3D 프린터가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주인내가 지금 일 안 하고 일감을 줬네. 일감에 해당하는 메시지 할인애가 슉슉슉 빠져나온 거야. 오케이? 그럼 일감이 들어왔네 라고 싶어서 저 라이보솜의 큰 단위체, 작은 단위체가 얘를 응치기 이렇게 돌을 딱 갖고 와서 찝어가지고 와서 여기에 거치면 소포체에 걸쳐진 채로 기능하는 거야. 오케이? 메신저 RNA가 여기 있고요. 이 메신저 RNA를 끄집고 와서 얘가 인치기 끄집고 와가지고 여기서 기능을 하는 거야 지금. 거치면 소포체에 걸쳐진 채로. 돼요?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하냐? 자, 전사 번역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긴 할 건데, 자, 어떤 식이 있냐면, 얘가 상호적으로 카피가 됐으니까, 여기 있던 연기들이 똑같이 카피되는 건 아니고 상호적으로 카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도 있겠죠? 인항 연기 있겠죠? 그러면 RNA가 당연히 T, 타임이 대신 누가 있어? 유라실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연기들이 배열 순서들이 막 따다다다다다다 AU, G, GGG, GAA, GAC 뭐 이렇게 있을 거야. 막 여러 개가 CCC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왜? 여기 있는 상호적인 뉴클레오타이드 바닥을 상호적인 형태로 카피했으니까. 카피된 과정이 전사니까. 오케이? 이걸 디테일하게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돼. 왜 전자 번역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자, 아무튼 mRNA가 만들어졌고 그 mRNA가 세포질로 뿅 빠져나왔고 걔를 누가? 라이보솜이 얘를 여기 스킵해서 나가 이래야 돼. 하고 뿅 갖고 와서 여기에 걸쳐져 있다. 오케이? 그럼 거치면 소포체는 이런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 그걸 번역이라고 하는데 라이보솜에서 번역이라는 일을 해. 번역. 그 번역이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얘가 일종의 스캐너랬지 라이보솜. 얘는 움직이면서 스캐너 안 됐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여기 거치면 소포체에 걸쳐진 채로 얘를 확대해볼게 라이보솜을. 그러면 여기 AUG가 있고 GGG가 있고 GAA가 있으면 세 개씩 연기를 끊으면 세 개씩 항상 맨 왼쪽에 보이는 순서대로 세 개씩 끊으면 얘가 일종의 이미 정리되어 있는 암호 명령어야. 오케이? 그거 우리 코돈이라고 해. 번역하면서 또 배울 거야. 이 지정된 코돈은 대장균, 아메바, 식물세포, 동물세포 모두 다 공통된 코돈표를 써.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유래된 것처럼 공통된 코돈 명령어 표를 써. 다 똑같아. 차이가 크게 없어. 다 공통된 코돈표를 쓰면서 이 세 개의 코돈에 알맞는, 얘가 코돈이거든. 여기에 알맞는 누가? 우리가 지난 시간 tRNA도 설명했어. 오케이? 트랜스퍼 RNA가 이 코돈에 지정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 나는 누구? 여기 어디? 하고 계시면 돼요. 이 코돈 세 덩어리 알맞는 아미노산을 지정된 아미노산을 갖고 와줘. 이게 지금 tRNA야. 얘가 1번 암수를 갖고 와. 오케이? 이 코돈이, 이 tRNA가 얘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tRNA 여기 끝에도 CAU라고 하는 상호적인 연기를 갖고 있거든. G와 C는 상호적으로 인식 안 됐죠? 구안인 사이토신은 상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식 안 됐잖아요. 아데닌과 유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적이야. 그래서 상호적인 코돈, 얘가 코돈이면 안티코돈을 갖고 와서 오케이? 얘를 이렇게 인식이 돼. 근데 또 다른 tRNA가 또 있어.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거 아무것도 이해 안 되면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번역하면서 또 배워. 또 설명할 거야. 근데 일단은 이해를 하게끔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tRNA가 또 다른 tRNA가 CCC를 가지고 있는 tRNA가 뭐 10번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 라이보솜이라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라이보솜이라는 이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 tRNA들끼리가 얘랑 상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이 스캐너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 코돈에 알맞는 tRNA들이 가까워서
1번 아미노산하고 10번 아미노산들이 얘가 이렇게 여기 라이보솜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서 탈수 촉합반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물 한 분자 만들어지면서. 현주야 힘내봐. 이렇게 탈수 촉합반으로 1번과 10번이 연결돼. 오케이? 돼요? 그리고 얘가 잘리고 나서 얘는 또다시 제자형태로 적출돼. 나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사라지면서 이 라이보솜이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가. 얘는 사라지고 1번과 10번은 연결되어 있고. 돼요? 오른쪽으로 얘가 살짝 좀 옮겨가. 오케이? 옮겨간 그림으로 생각해봐. 그럼 옮겨가 있으면, 그지? 그 다음에 GAA가 나오지. 그럼 이 GAA 코돈에 얼마는 또 다른 누가 특정 20번 아미노산을 가지고 온 tRNA가 얘랑 상호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오케이? 여기 끝에 뭐 UUC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케이? 너랑 이렇게 구조적으로 알맞잖아. 네, 얘랑 소통하면서 요 10번과 20번이 어떻게 돼? 또 탈수축합 반응을 해. 왜? 라이보솜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탈수축합 반응을 하게 되면 얘가 잘려. 그래서 또다시 넌 적출돼. 다시 재사용 되도록. 네, 뿅 빠져나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스캔을 하게 되면 쭉 움직여가면 계속 첫 번째서부터 1번, 10번, 20번 뭐 특정 암명사들이 계속 주렁주렁 매달려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게 번역이라는 거야. 그게. 그 일을 라이보솜이 붙잡혀 있는 누구에서 거치면 소포체 안에서 그럼 결국 저 주렁주렁 매달려져 있는 폴리펩타이드들은 여기 뭐 1번 아미노산, 여기 10번 아미노산, 여기 20번 아미노산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지겠지. 그지? 어디로 뿅 들어가는 거야? 거치면 소포체 안으로 뿅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 이 거치면 소포체 안에서 만들어진 이 아미노산들끼리가 단백질이 이동된 통로이고 그리고 이 코돈에 알맞게끔 얘네들이 주렁주렁 연결이 되면서 세미나 주렁주렁 연결되면서 거치면 소포체 안에서 적절하게 뭐에 홀딩, 접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체 구조를 적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예? 단백질이 그래서 뭐된 동물, 성숙된 동물라고 키워드로 어디 뭐 설명하는 거야. 여기 거치면 소포체 안에 효소들을 거치면서. 예? 적절하게 자신의 아미노산들끼리가 결합이 됐고 그 결합돼서 나온 아미노산들끼리가 주렁주렁 접히면서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숙돼 간다. 어디에서 거치면 소포체 안에서 적절한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단백질, 이 아미노산들끼리 결합된 저 인슐린이 이 세포 안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기능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기능을 해줘야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얘가 거치면 소포체에 막구조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출하가 돼. 여기 이 해당하는 저 구조가 이렇게 꼬여져 있고 있는 저 1번 아미노산, 10번 아미노산, 20번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꼬여서 뭐 입체적인 구조를 만드니까 이렇게 주머니처럼 뿅 떨어져 나와. 오케이? 거치면 소포체 맞으면서 뿅 떨어져 나와서 마지막에 골지체는 단백질을 성숙시키기도 하지만 분비를 시킨다며. 이 분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 제일 바깥에. 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기능해줘야 되는 단백질들이 있겠지. 왜? 인슐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포에서 머물러, 이자라고 하는 세포에서 머물러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기능해준다며. 이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실려져서 모세혈관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간이라고 하는 표속기관에 가서만 기능을 수행한다며. 그치? 그러면 야 너 지금 간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야 돼 라고 명령을 줄 수 있도록 마지막에 GPS 좌표를 찍어주는 게 그게 골지체 역할인 거야. 야 너 이 세포 안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세포 바깥에 간으로 가서 기능해줘야 될 아이니까 너는 자 여기를 뿅 떨어져 나가서 여기 봐봐. 거치면 소포체에서 뿅 떨어져 나갔어. 그 다음에 이 막하고 이 막이 똑같은 막이니까 이 막과 막이 이렇게 쌓여져서 여 안에 들어가. 골지체 안에 들어가서 인슐린이 들어가서 여기를 거치면서 아 나는 이 세포 안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기능해줘야 되는 거구나 싶어서 넌 간으로 가서 기능해 라고 하는 GPS 좌표를 여기서 찍어주는 거야. 그게 단백질을 분비시키는 통로라는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거치면서 더 디테일하게 너는 간에 가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막에 쌓아진 채로 더 인슐린이 너희 가지고 너는 간에 가서 기능해줘야 될 거야 라고 이 좌표를 찍은 채로 갖고 있는 채로 점점점 세포 질에서 점점점 여기로 이동해 가. 세포막과 가까이. 그러면 저 골지체도 인지리 중추막에 쌓여있는 구조잖아. 골지체에서 출하된 얘도 분비소낭도 인지리 중추막에 쌓여있는 거겠지. 얘를 분비소낭이라고 해.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소낭이 분비소낭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세포막과 가까이 가서 막감하게 융합으로 저 아이가 여기 안에 실려서 인슐린이야. 나는 어디로 갈 거래? 간으로 갈 거래. 이 GPS 좌표를 갖고 있는 채로 막감하게 융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얘가 ATP를 쓰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떨어져 나가서 어디를 거쳐? 모세혈관에 실려져서 어디로? 특정 기관이 간에 가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단백질 대사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은 항상 핵 거쳐서 거치면 소포체. 이제 핵 먼저 거친 다음에 라이보솜에 부착을 하고 그 라이보솜이 거치면 소포체에 걸쳐진 채로 번역이 완성이 되죠. 근데 세포 바깥으로 분비되어야 할 단백질이다. 그러면 골지체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포막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순서를 물어보는 학교 시험 문제가 있었어. 인자고. 오케이? 내 핵 속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떤 세포 소기관을 어떤 순서대로 거치면서 어떻게 단백질이 바깥으로 나가서 기능하는지. 내신 탑티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능적으로만 외우도록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나 등등등에서 이 순서,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의 순서를 잡아주세요라고 물어본다고. 정리를 하자고.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고 그 mRNA가 어디에 걸쳐져서 라이보솜, mRNA가 라이보솜에 걸쳐져서 단백질 스캐너, 그 라이보솜이 어디에? 여기에 거치면 소포체에 걸쳐진 채로 단백질이 번역이 되죠? 거치면 소포체 내에서. 그러면 그 단백질이 막에 싸진 채로 골지체로 들어가서 난 어디로 가야 되겠다? 분비소나를 거쳐서 흘러간다. 그래서 순서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보솜은 막성 소기관이 아니다. 그지? rRNA 라이보솜을 구성하게 하는 이런 rRNA들이 꼬여져서 뭉쳐져가지고 동그란 형태를 구성한 거지 인지디 중충 나누고 쌓이는 막구조는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른쪽 문제 풀어줘. 어디 풀어주냐면 171쪽 1번부터 3번까지 풀어줘. 1번부터 3번까지 풀어줘. 171쪽. 라이보솜은 막구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171쪽에 1번부터 3번까지 완성해 줍시다.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세포 구성 단계, 생물의 구성 단계. 식물은 세포, 같은 기능의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있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조직이 있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공통 구성 단계야. 그지? 근데 식물은 조직이 좀 더 분화된 조직기가 있는 거고, 동물은 조직기가 없어. 그지? 그 다음에 동물은 조직기가 없는 대신 기관, 여러 개의 뭉탱이의 기관들이 모여서 일괄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계는 가지고 있어. 소화기관계, 호흡기관계, 배설기관계가 그런 거잖아. 그쵸? 종이 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답을 완성하고 확인하고 봅시다. 첫 번째, 1번. 혹시 다 못 푸셨던 분들은 일단 숙제 체크 먼저 해보자. 당연히 174쪽 1번부터 5번까지 숙제야. 숙제 안 하신 두 분 꼭 해와. 174쪽 숙제고요. 그 다음 넘겨서 177쪽에 1번 고난이도 도전 문제 있죠? 걔도 숙제.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세포 소기관을 그대로 잘 외워두셔야 우리 선투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 171쪽에 1번 다 따라봅시다.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걸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겠죠.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개체의 생명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 맞습니다. 자, 생명체를 이루는 조직이나 기관과 상관없이가 틀리죠.
왜?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기억나요? 되게 기럭지가 엄청 길었죠. 걔들이 신경작을 전도시켜줘야 되니까 기럭지가 되게 길고 일반적인 검부세포는 그냥 동그래. 그러니까 역할에 알맞게 모습이 좀 달라. 그쵸? X야. 그래서 171쪽에 1번 순서 OOX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방어성 엽록체, 단백질 합성 라이보솜, 단백질의 운반이거든. 소포체. 그죠? 이동 통로 그런 뜻이야. 이동 통로 소포체. 생명활동 조절 명령을 갖고 있는 건 어디야? 핵. 그리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준대. 즉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준대.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는 둘 다 이중막 구조. 그죠? 핵막까지 같이 생각하면 핵막,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모두 다 이중막 구조. 그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에너지에서 관련된 일을 하며 자체적인 자신의 엽록체 DNA, 엽록체 DNA나 마이토콘드리아 DNA 그리고 자체 라이보솜을 일부 갖고 있기도 한다고. 에너지에서 관련된 공통적 차이인 거. 3번에 A 뭐야? 핵이야. 그지? B 뭐야? 소포체. 그다음 C 뭐야? 골지체야. 그죠? D 뭐야? 마이토콘드리아야. 그죠? 마치 핫도그에 그지? 케첩 발라진 것처럼. 그 다음에 E는 세포막이야. F 뭐야? 라이보솜. 세포질이 프리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애도 있고 거치면 소포질에 붙어있는 애도 있고. 그 모익스 문제 첫 번째 1번 맞니? 규빈아 맞니? 1번? 네 맞아요. 유전물들이 들어있는 핵 맞고요. 2번 맞을까? 라이보솜 B는 단백질 합성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소포체다. 맞네요. 그죠? 소포체. 여기선 거칠면 소포체와 매끈한 소포체를 굳이 구분하진 않았는데 문제를 다른 책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기능을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뒤 문제 풀 때도 나오니까 설명한 거야. C는 비에너지를 흡수하여 유기물 합성한 염록체다. C가? C는 골지체인데 땡. 그죠? 자, D는 소포체 종반의 단백질을 번영하여 세포 앞쪽으로 운반하는 골지체다. D가? 아니죠. 그리고 D는 마이토콘드리아죠. C 역할을 D라고 설명했습니다. X. 자, E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으며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인지리중 주막으로 쌓여있는 막단백질로 가지고 있는 세포막이다. 맞네요. F.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라이보솜이니까. 근데 지질 합성에 라이보솜이 단백질 합성하는 단백질 합성자. O야, X야. 자, 그래서 반드시 174쪽 1번부터 5번까지 풀어오시고 177쪽에 1번 공항이도 조금이라도 푸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내가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아마 3월 마지막 주 3월 28일쯤에나 개념 완성 들어갈 거니까 다음 주에는 혹시 이거 미리 준비하신 분은 가져오셔도 되고요. 요거 갖고 오세요. 요거랑 요거 둘 다. 이게 다음 주에 아마 진도 나가서 설명 더 할 거야. 일단 미리 시험 대비 교재를 준비해놔. 고생했어.